2020 원더키드라는 TV 만화가 올해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왕주연지가 꼬꼬마였던 시절 이 만화 영화를 보면서 2020년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벌써 2020년 하늘 나는 자동차는 없지만 과학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0 원더키드보다 더 놀라운 과학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매주 화요일 어이텐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는 과학을 품은 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중님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기자님 예쁘시다 하셨는데.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늘 예뻐서. 새해부터 그냥 과한 칭찬을 해주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올해는 더 예뻐지시고.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또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새해가 되면 뭐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새해가 되면 각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주목받게 될지 예고하고 이제 좀 점쳐보는 그런 네.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과학계는 어떤가요? 네, 과학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마다 그 해에 주목받는 연구가 무엇인지 발표를 하는데요. 네이처,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올해 주목할 만한 연구 10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내용은 이제 화성 탐사에 대한 겁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에서 화성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올해 그러니까 먼 미래도 아니에요. 네. 올해 주목할 만한 연구가 화성 탐사, 우주 얘기인데 일단은 조금 이제 연배가 되신 분들은 이 책 기억하실 겁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제목도 좀 떠오르고요. 네. 그리고 영화 마션. 네.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화성 탐사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더 활발하게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모두 3개의 화성 탐사선이 화성으로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7월에 드론을 탑재한 화성 탐사선 마스 2020을 화성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네. 화성 탐사선 마스 2020은 다른 말로 화성 탐사 로버, 이름은 이제 마스 2020인데 네. 이거를 두고 화성 탐사 로버라고 부르거나 화성 탐사 로봇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사진을 혹시나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바퀴가 달려 있고 사람 없이 혼자서 화성을 다니면서 각종 시료를 채취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마스 2020과 같은 화성 탐사 로봇은 있었는데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탐사선의 경우에는 일단 무게가 1톤이 넘는 역대 최대 크기라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또 화성에서 토양이나 암석과 같은 다양한 시료를 채취하는데 네. 이거를 로봇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으실 텐데요. 네. 우선 로봇가 화성에서 흙과 돌 이런 시료들을 채취해서 20g씩 원통 용기에 각각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를 2028년 미국이 또다시 보내는 회수선이 있는데 네. 이 회수선에 실어서 지구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라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아니 1톤이 넘는 역대 최대 크기의 그 탐사선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주로 조그만한 게 아니라 큰 걸 보낼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고, 네. 그걸 또 이제 무인 탐사선이 다시 회수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뭔가 정말 영화 속의 내용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로보에는 드론이 함께 실리는데요. 네. 계획대로라면 드론을 이용해서 공중으로 화성 표면을 촬영하고 탐사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을 탐사하는 이 탐사 드론은 무게가 한 1.8kg 정도의 아주 초경량, 초소형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런데 과연 이 화성에서 드론을 날리는 게 쉬울까요? 일단 사람들도 자기 네. 몸을 제 맘대로 못 가누는 게 우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드론을 어쨌든 누군가 조정을 해야 할 텐데 이게 쉬울까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은 대기 밀도 자체가 지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화성의 대기 밀도가 지구의 한 1% 수준으로 정말 극한의 환경이거든요. 네. 비행이 가능하려면 이 비행체를 띄울 수 있는 그만큼의 거대한 힘이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초소형 드론이라고 해도 출력이 아주 강한 그런 드론이 필요할 것으로 나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드론이 정말 마스 2020에 실린다면 상공에서 화성을 보는 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실제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모습들이 구현이 돼서 컴퓨터로 그렇게 봤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아주 구체적인 화성 탐사가 가능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7월에 이 마스 2020이 발사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요 발사하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나면 화성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네. 7월에 발사되면 한 7개월여 정도를 비행을 하게 되고요. 화성에 도착하는 시기는 내년 한 2월쯤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그냥 발사한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네요. 네.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우주가 정말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새삼 실감이 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유인 탐사,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탐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7개월 동안 사람이 날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 정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극한 항출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태양계 행성들의 나열 순서를 여기서 잠깐 한번 같이 떠올려 볼까요? 네. 우리 뭐 수금지화라고 보통 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성이 지구와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7개월을 날아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네. 달과 한번 비교를 해봐도요. 1969년 이제 미국이 아폴로 11호를 이용해서 달 착륙에 성공했을 때는 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달까지 가는데. 그런데도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화성은 7개월이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이제 사람이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주에 오래 이렇게 살게 되면 시력은 어떻게 되고 또 근력 손실, 뼈 같은 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극한 상황이라면 어떤 질병이 뒤따르게 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화성 정복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관측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죠.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간접 체험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주를 다녀온 우주인들이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이제 지구상에 다시 돌아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근력이 손실된다던가 아니면 뭔가 주름이 더 많이 생긴다던가 그렇죠. 장기 기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런 얘기는 틈틈이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고 뭔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 시대, 우주 시대로 나아가는데 한 가지 또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우주 관광 얘기도 해주셨었고 화성에 티켓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셨었는데 네.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 신기했었던 건 거지. 그렇죠.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정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긴 하고요. 네. 화성 식민지라고 해서 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워낙 우주광으로도 잘 알려져 있긴 한데 화성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테슬라 쪽에서 스페이스 X죠. 화성을 네. 왕복할 수 있는 왕복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왔거든요. 네. 물론 화성을 왕복할 수 있는 기술이 언젠간 나올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우주 환경의 악조건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사람이 화성을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근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우주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화성 식민지라는 표현이 별로 이렇게 어감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요. 네. 뭔가 피해의식인가 뭔가 그렇게 딱 좋진 않은데 네. 어쨌든 여러모로 이 화성이 우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계 탐사선이 올해 화성으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 지금 2020
로버 얘기를 네. 해주셨고 나머지 두 개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주인공은 중국이 개발한 허싱 1호입니다. 이 역시 한 7월에서 8월쯤 화성으로 출발을 해서 내년 2월에 도달을 할 예정이고요. 화성 위성의 궤도를 돌다가 4월경에 화성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네. 이미 중국은 지난 11월 화성과 아주 비슷한 조건을 갖춘 시험장을 만들고 실험을 다양하게 진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가 화성 착륙에 도전을 했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실패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중국이 성공하게 되면 미국 이외에 처음으로 이 화성 착륙에 성공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뭐 한 가지 좀 더 덧붙여 보자면 네. 이 중국의 우주 굴기가 심상치 않아요. 중국이 지난해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을 관측하는 청어 14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올해가 뭐 화성의 해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난해는 달의 해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난해가 달 착륙 5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관련 행사도 참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런 뜻깊은 해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뭐 우주 경쟁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주인공 반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중국이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하지 못했던 달의 뒷면을 탐사하면서 우주의 어떤 중심으로 서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G2로서의 위상을 지금 중국이 높여가고 있는 건데 네. 미국 입장에선 예전에는 뭐 과거 소련이죠. 소련과 이런 우주 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과 또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웃나라긴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는 모습이 좀 놀랍기도 하고 네. 우리도 좀 분발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럼 세 번째 탐사선은 올해 언제쯤 화성으로 출발할까요? 네, 마지막은 이제 유럽 우주국 ESA가 주인공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탐사 로버인 엑소마스를 발사를 하게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7월에서 8월경에 발사를 해서 내년 한 3월경에 화성에 착륙할 이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엑소마스의 경우에는 화성 표면을 한 2m 정도 뚫을 수 있는 드릴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성 지표 아래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모두 올해 여름쯤에 이제 네. 화성으로 출발을 한다라는 걸 보면 이 시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아마 화성 탐사에 왜 하필 이렇게 올해 여러 나라들이 열을 올리느냐의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올해 7월이 화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화성은 약 2년을 주기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는데요. 올해 7월이 바로 거리가 이렇게 짧아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기회를 잡아서 조금이나마 시간을 단축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지금 아까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화성은 지구와 가까울 때도 약 한 5,500만 킬로미터. 네. 제일 멀 때는 이제 4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요. 갭이 정말 크네요. 그렇죠. 뭐 사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둘 다 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각국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우주의 놀라움 신비. 사실 그냥 막연하게 상상하거나 이런 것보다 이렇게 또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으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더 신비롭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왠지 좀 우주 앞에서 인간이 좀 겸손해진다. 맞아요. 뭐 이런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기도 하고요. 올해 이렇게 인류가 또 한 번 거대한 우주를 향해서 도전을 시작을 하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서 또 인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좀 네. 도움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아니 오늘 과학을 품은 뉴스 새해 첫 방송이었잖아요. 네. 이 기자의 한 해도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는 이 탐사선처럼 네. 아주 쭉쭉 뻗어가는 앞으로만 나아가세요. 뒤로 오지 말고. 아유, 그렇게 해야죠. 네. 네, 그렇게 좀 덕담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인사 나눌게요.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 소녀시대예요. 화성인 바이러스.